신문 아침에 꼭 챙겨보신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나 똥 쌀 때 신문 본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요. 네, 한 분 계시고, 가끔 보시고. 그럼 여성분들, 나 담배 피면서 신문 본다라는 분, 손 들지 마십시오. 이거 안 좋습니다. 네. 저는요,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한 지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변기에 앉아서 신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아니다 싶은 건 얼른 찢어서 버리고요. 이거다 싶은 기사가 딱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걸 꼭 찢어가지고 이렇게 스크랩북에 해서 이렇게 붙이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 붙인 게 여러분도 다 보신 건데 칠레 사건입니다. 33명이 지하 700m에서 갇혀 있다가 이렇게 모두 다 건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기사 보면서 기사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 그 기사 봤다. 웬만해서 안 볼 수는 없는데 안 본 분이 좀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뉴스. 어떻게라도 껴보시려고 뉴스 좋습니다. 뉴스든 신문이든 저희가 되게 많이 접했는데 저도 이렇게 보는데요. 공부할 거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써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작업반장님이 아주 영웅이 되시고 스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반장님 주도하에 그 지하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넘겼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뭐 조그마한 성경책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거기서 봤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때로는 나 지하에 갇혀 있다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가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직장에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포부리에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물론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저는요, 스케줄이 제 지하 구덩이 같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스케줄 하나 얻으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저 처음에 강의료를요, 이제 시간당 2만 원 받았어요. 2만 원. 아무도 안 놀래네요. 이게 지금 많아서 안 놀래는 겁니까? 작아서 안 놀래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아서 안 놀래신 거죠? 그래서 저 2만 원 받았습니다. 2만 원. 그래서 처음에 강의 2시간 했습니다. 9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제 9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16살이었나 그랬는데요. 제가 엄청 일찍 강의를 했어요. 제가. 예? 중학교 끝나면 애들 모아놓고 막 불법 강의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2만 원을 주더라고요. 2만 원. 그러니까 2시간 하니까 얼마입니까? 4만 원.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얼마입니까? 8만 원. 어려워하는 분이 여기서부터 생기네요. 야, 이게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자, 8만 원. 한 달에 4번 했으면, 4주니까 얼마입니까? 여기서 완전 힘들어하네요. 4, 8에 32, 6, 7, 8, 4, 점점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이런 거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한 달에 계산해보니까 32만 원을 받더라고요. 종로에 있는 스피치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근데 제가 열정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2시간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3시간 반씩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운전을 처음 시작했어요. 첫 차는 에스페로였습니다. 에스페로라는 차 아세요? 그 대우에서 나온 차. 이렇게 앞에가 우주선처럼 얄쌍하게 생기고 차가 엄청 무겁습니다. 45만 원 주고 샀거든요. 45만 원 주고 샀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차를 잘 몰라서 N이 뭔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N을 놓고 악셀레터를 밟으니까 차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 중고 사장님한테 왜 고장난 걸 팔았냐고 막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가 안 나간다. 내가 지금 기어를 넣었는데 N에다 넣었죠. N에다 넣었는데 안 나가가지고 1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주더라고요. 잘못된 걸 팔아서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5만 원에 이제 에스페로를 산 거죠. 그래가지고 에스페로를 사가지고 종로에 있는 주차 거기다 해놓으니까요. 3시간 반이 있으니까 16,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주차 요금이. 저 4만 원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강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전 강사님이라는 말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강사님. 그래가지고 피막골 가자고 그랬어요. 거기 뒤에 피막골, 종로 뒤에 피막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순두부, 해물파전 쫙 사주니까 돈이 한 달에 거의 안 남았었어요. 그랬는데도요, 엄청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심정으로 엄청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강의가 꽉 찼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한 6년이 되니까요. 그 강의가 제 구덩이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늘 강의하고 싶은 거는 아니잖아요. 네. 요즘 들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셔요. 강사 되고 싶다고. 어떤 분들은 무작정 막 그런 분도 있어요. 무작정이야. 강사님, 저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강사님처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나도 엄청 힘들다. 이렇게 제가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자기는 26살짜리 대학생인데 소장님처럼 세상에서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 이쁜 여자는 새로 티오를 만들겠지만 남자는 필요 없다. 안 받겠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약간 저를 요만큼 부러워할 스케줄이 됐어요. 네. 스케줄이 겹쳐서 못하는 게 더 많거든요. 방송도 하죠. 뭐 여기저기서 뭐 라디오도 하죠. TV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스케줄이라는 구덩이에 갇힌 거예요. 늘 강의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네. 홈페이지 제작하시는 게 이제신데 컴퓨터 맨날 만지고 이거 즐거워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즐거워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막 이거 하고 싶진 않잖아요. 집에 오면은 막 집에 와서 또 계속 이거 하고 싶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야동은 계속 보고 싶지만 야구동 영상 계속 보고 싶지만 아내 몰래 계속 보고 싶어요. 아내 몰래. 남편이 그러다가 들킨 적 있나요? 솔직히? 없어요? 아내가 들킨 적은 있나요? 묻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스케줄에 갇혔다는 느낌이 들어요. 강의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달만요. 어딜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보는 곳. 마닐라 이런 데요. 아니면 과테말라 이런 데. 사람들이 저 못 알아보고 강의 안 하는 곳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상담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강사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죠. 그거 알면 제가 점쟁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면 될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하면 무조건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찾고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웠어요. 지금도 고마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삶이라는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아마 삶이라는 구덩이에 갇혔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그 시간에 꼭 해야 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번 주 계속 저번 주 포프리 물류 우리 식구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계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은 신선도가 중요한데 아무 이상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시간 안에 꼭 배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몇 시에 하냐니까 주로 밤에서부터 이제 새벽까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근. 그리고 학생들이 엄청 많이 타죠. 근데 계란은 이렇게 옆에 두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얼른 이렇게 좀 세워두고 이렇게 다다닥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옛날에 언론사 있어봐서 압니다. 제가 신문 배달을 하지 마세요. 신문 배달을 하지 마세요. 선생님 신문 배달을 하지 마세요. 언론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언론을 하는데요. 진짜 희한해요. 머피의 법칙이에요. 6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101동, 103동 이렇게 받으면 좋잖아요. 꼭 603동, 603호, 502호 이렇게 두 개 받아요. 엄청 힘들거든요. 막 갔다가 막 올라가면서 막 엄청 힘들고 막 내려오면서 입에서 씨발씨발 소리가 막 나오고 막 이 개새끼들이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했을까? 그리고 왜 이것들은 고충만 신문을 받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층에 내려오면서 3층 우유 하나 먹고 이렇게. 솔직히 좀 먹었습니다. 솔직히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주도 우성 아파트였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좀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그 봉투 안에 있는 거 제가 먹었어요. 푸푸리 계란도 그렇게 먹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야, 그런 놈들이 있네요. 왜 남이 계란을 처먹고 지랄이에요? 돈 내고 지가 사 먹지. 저는 우유였는데 우유 200ml짜리 초코 우유하고 딸기 우유 그런 거 주고 흰 우유는 잘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신문 배달했거든요. 시티백 앞에요. 그 100cc짜리 오토바이예요. 앞에 바구리 있습니다. 바구리. 그때 중앙일보를 제가 했었어요. 섹션 신문 처음 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수가 늘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저한테는 안 좋은 거죠. 왜냐? 안에 속지는 두툼해지고 부수니까 저희는 부수로 돈을 받으니까 가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문을 이렇게 반 하나 이렇게 우기고 반 하나 우겨서 이렇게 사이에 껴가지고 앞에 바구리에 넣고 뒤에다가 200불을 딱 올려놓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용두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무슨 머리가 있는 데일까요? 용머리. 이거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용두암이라고 했는데 말머리나 개머리라고 하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용두암이니까 용머리. 거기가 바닷가니까 새벽에 엄청 쳐요. 근데 몇 시까지 배달을 해줘야 되냐면 남편들이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 배달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은 조간신문을 식사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보기를 원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걸 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처음에 막 어리버리하니까 모른 거죠. 제가 이제 저 오토바이 배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왕복 80km인데 자전거를 어떻게 하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돼요. 섹터가 되게 넓거든요. 제주도가 밀집 지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용두암 앞에다가 이렇게 딱 언덕에다가 비가 막 오는 날 옆에다 세워놓고 그거 이제 503호, 602호 막 입에서 막 욕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때 막 땀복 입고 막 빵모자 쓰고 엄청 춥거든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탁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오토바이가 자빠져 있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오토바이는 자빠져 있고 마우라가 찢어지고 거기서 뭐가 막 새고 비가 오고 이렇게 그 신문이 디귿자로 된 아파트였는데 바람이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이 이렇게 승천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섹션 신문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은 이제 새벽 4시 반, 5시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사람들 별로 지나다니지도 않는데 저는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여기 딱 내려왔는데 신문은 하늘로 승천하고 있고 오토바이는 자빠져서 마우라 깨져 있고 이제 또 국장님한테 혼나야 되잖아요. 지국장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또 그러니까 2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러면 아줌마들이 밖에 나와 계세요. 왜 이렇게 신문 왜 안 오나 하고 남편한테 혼났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중앙일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줌마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내일부터 넣지 마. 너무 교양적이시네요. 제주도 아줌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빼 이 새끼야. 5마디. 뭐라고 한다고요? 빼 이 새끼야. 짧게 얘기하셔요. 완전 화가 나가지고. 그럼 제가 이렇게
제가 그때 해병대 바로 제대하고 성질이 엄청 막 이렇게 막 군대 제대하고 막 험한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빼새끼야 그러길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빼라고 이 새끼야.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인수인계를 받다가 503호인데 제가 그 옆에 있는 502호로 제가 보름을 계속 넣나 봐요.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잘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근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저 이게 맞나 보다 하고 계속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 벌써 마음을 접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저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빼라고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빼라고 바릉 그냥 가버려. 그럼 그 다음날 또 넣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죠. 처음 24살에 신문 배달하면서요. 그 시간에는 전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죽어도 배달하고 죽어야 돼요. 계란 다 배달하고 죽어야 돼요. 네? 암도 배달하고 걸리셔야 돼요. 그게 프로거든요. 강의는요. 강사는 기분 나빠도요. 강의장에 가면 웃어야 돼요. 그렇게 자기 감정 티내면 그건 프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먹고 살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 돈 받으면 안 돼요. 개인의 감정을 자기의 직업의 무대에 티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프로 아니에요. 아마추어죠. 네. 막 와이프랑 막 기분 나쁘게 싸웠다고 막 홈페이지 막 이상하게 만들고 야동에 링크 걸어버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건 이미 프로가 아니잖아요. 항상 프로는 감정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만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아주 직업관념이 뛰어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매우 높죠. 그냥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정말 이렇게 헐랭헐랭한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아이씨 뭐 어차피 뭐 이거 아니 계란 배달 아니면 뭐 소고기 배달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없어요. 근데 난 강의를 절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너무 감사하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라는 구덩이에 갇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과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희한한 아이러니입니다. 강의가 한 번 안 들어와서 고민하던 때가 몇 년 전인데 이제는 한 달치 두 달치의 스케줄이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에서 한번 또 얘기합니다. 프로이드에게 얘기했죠. 프로이드 누굽니까? 프로이드. 정신과 의사지 이거 사롱 이름 아닙니다. 프로이드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부자 환자가 좋아요? 가난한 환자가 좋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부자 환자가 좋아요 이랬어요. 당신은 돈을 밝히는군요. 상담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왜 부자가 좋으냐면요. 부자들은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래요. 세 분 감탄하고 두 분 입 벌리고 있습니다. 얼른 닫으십시오. 목이 들어갑니다. 파리도 들어가고. 부자는 뭐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럼 그들이 불행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가난한 사람한테 마음이 어떻고 행복이 어떻고 정신이 어떻다고 얘기하니까 안 믿더래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당신이 얘기하는 말 다 소용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 나는 언제 행복할 거냐면 내가 원하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예요. 응. 돈이 있어요. 포프리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저 차 바꿔보려 합니다. 차 바꿔보려 합니다.
저 BM허로 바꿔보랍니다. BM허. 그래가지고 선생님 완전 좋으시겠네요. 저 서울 올라올 때 그 차 한 번만 꼭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뭐 다 입시오.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자랑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아까 점심 먹으면서 교수님 그 새끼들 완전 나쁜 놈입니다. 교수님 완전 나쁜 놈입니다. 제가 그 BM 흥 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광주에 여기서 4시간 차를 타는데요. 2시간 타니까 허리가 겁나 아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한테 운전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엄청 나쁜 놈. 저 다시는 안 살 겁니다. 교수님도 사지 마십시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살 건데. 그거 보십시오. 사람이 그거 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기간 얼마? 안 됐어요. 어쩌면 누구의 말대로 이럴지도 몰라요. 세계 여행 맨 처음에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 가서 제일 좋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랬냐면 자기는 준비하는 한 달이 제일 좋았대요. 막 준비하는 거 막 어떻게 할까 막. 결혼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신랑도 웃고 신부도 웃고 있어요. 피장파장입니다. 지금 서로 미칠 거 없어요. 언제가 제일 좋았다고요? 준비하는 때. 서로 준비하면서 막 서로 배려하면서 막 오빠 많은 거 사지 마. 나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진짜 반지 하나만 돼. 반지 하나면. 진짜 근데 오빠 나 좀 손 굵은 거 알지 오빠? 나 손 40호야. 나 40호 오빠. 금 좀 많이 들어 오빠. 나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빠가 그런 얘기 했죠. 결혼할 때 뭐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아니요, 저는 뭐 특별히 가져간 거 없는데요. 가져간 거 없어요? 그냥 오라고 그랬죠. 네, 뭐 그런 거. 너만 오면 된다.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한 건. 그래도 이것저것 할 거내라. 그래도 이것저것 할 거내라. 좋아요. 오빠가 상당히 계획적이에요. 잘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세계 여행 어느 나라 세계 여행 처음에는 막 희한하죠. 근데 유럽은요 가보면 거기가 거기에요. 다 성당 계속 똑같아 뭐. 계속 성당. 계속 스테인글라스. 다 똑같아요. 계속 처음에는 막 길거리에 바닥에 돌로 된 거 막 엄청 신기해요. 막, 오, 신기하다. 이거 전부 다 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다 구덩이에다가 뭐 자꾸 하나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놀라지 않는 것처럼. 네. 어느 날 아내 보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잖아요. 이렇게 놀라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놀라지만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희가 어느 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삶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구덩이에. 그리고 과연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건데 나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만의 구덩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구덩이는 어디이신지, 그리고 지금은 나왔는데 전에 나는 구덩이에 좀 빠져 있었다 라는 곳은 어디인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우리 왼쪽부터 내 구덩이는 무엇이다. 그리고 얘기할 수 없는 분은 옆으로 패스. 네. 예, 저도 이제 강사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03년도에 이제 홈페이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사무실을 얻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치킨집을 하던 데를 치킨집 하던 데를. 예, 그러니까 간판도 안 떼고 그냥 간판은 치킨인데 거기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일이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정말 그 일이 정말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일을, 예, 그러니까 뭐 해준 고객이 또 만족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게 참 좋은 건데 잘 돼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뭐 병도 찾아오고 또 몸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안정이 되지만 또 어느 순간은 또 일이 없을 때가 또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이게 계속 그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아내 되시는 분은 뭐 결혼이 구덩이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결혼기념일 날 온 겁니다. 지금 오빠랑 좀 사이좋게 하려고. 네. 저는 첫 직장이거든요. 첫 직장 갔었는데 거기서 한 5년 5개월 정도 일했었는데
직장 처음 들어갈 땐 되게 좋았는데 그게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좋은데 일이 저랑 되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지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 해가지고요. 그게 되게 제일 스트레스였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만두는 계기가 약간 이렇게 아픈 바람에 약간 그만두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못 얘기하신 게 네. 그런 거네요. 오케이. 그렇게. 우리 주혜 선생님. 내 구덩이. 네. 저는 광주에서 문정내인데 너무너무 떨리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뭐 큰 구덩이는 없었어요, 제 인생에. 근데 빚을 구덩이 한번 빠졌어요. 뭔 구덩이? 돈. 빚의 구덩이.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했지만 주식 해가지고 깡통 돼가지고 빚을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져갖고 돈을 갚아도 빚이 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이제 빚이 져가지고 사실 제가 포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이제 제가 진짜 너무나 온몸으로 진짜 뛰어서 진짜 빚을 이제 다 갚아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진짜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겠다. 근데 우리 사장님 보면서 항상 너무 열정적이다 이런 생각. 이게 인생에 살면서 몇 번 그런 분 안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 딱 만났는데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사장님 딱 생각하면 항상 기분이 좋은데 사귀시는 건 그런 건 아니죠. 사모예요. 사모하는데 사모 우리 사장님이 펀드. 이제 처음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우리 이제 교수님 이제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네. 비디오로. 비디오 뭐 나쁜 비디오 아니죠? 나쁜 비디오 아니죠? 그냥 교육 비디오. 보여주고 그 이듬해 이제 해운대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남을 가져서 들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한 달 후에 달려왔는데 역시 여기를 잘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꾸 포프리 사장님이 사람을 심어 놓으시네요. 이게 지금 원활한 토크쇼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장님 칭찬해라. 이거 뭐 이런 거 자꾸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 바로 우리 연결해서 우리 지금 시간이 30분이 다 돼서 그럼 우리는 우리 삶의 구덩이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칠레 사람들은 어떻게 그 700m 암담한 곳에서 나왔는지 그 사람들이 나온 그 몇 가지 팁이 있는데 그걸 함께 소개해서 저희 삶에도 앞으로 저희가 또 삶의 구덩이에 안 빠져야 되는데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빠질 수 있습니다. 안 빠지면 너무 좋죠.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해서든 남의 구덩이에서든 빠질 수 있잖아요. 주식한 거는 선생님이 스스로 빠지신 거예요? 어떤 놈이 빠뜨린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돈 이런 건 저고요. 이제 솔직히 혼자 걸어가지는 못했죠. 처음에 누가 손을 잡고 거기를 걸어가는 결론은 제 스스로의 선택이죠. 그렇죠. 네. 그 인도한 놈 어떤 놈입니까? 아주 그때는 좋은 놈이었는데 돈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빚이 조금 남으신 여보사님을 위해서 박수치고 우리 맞아요.